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몽골의 작은 마을 호르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개한테 물렸는데 이제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10시간 동안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마을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제 다리 상태는 어떤지, 여행은 또 어떻게 이어질 건지 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 이 마을에 도착한 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월요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사를 만나볼 수는 없었고, 그래도 거기 계신 간호사가 소독이랑 붕대, 응급처치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광견병에 대해 검색을 해봤죠.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더라고요. 치사율 100%. 그럼 광견병이 뭐냐? 광, 미친, 견, 개. 미친 개가 물면 걸리는 병이다. 개뿐만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 물면 걸리는 병인데, 개가 많이 불어서 광견병이라 불리는 것 같고, 난 이제 개를 보면 모른 체를 해야 돼. 여기 몽골이 목줄을 한 개를 보기가 드물어요. 좀 사나운 개는 목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는 개를 보통 가축을 지키는 용으로, 양이나 염소떼를 모는 용으로 키우기 때문이죠. 나 그래서 여기서 질문, 만약에 나를 문 개가 바이러스가 있는 개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바이러스가 있는 개는 이유 없이 공격적이거나 식욕이 없거나 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개한테 물렸으면은 그 문 개를 관찰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있는 개는 최대 10일 정도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가 그 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멀쩡한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전거 타다가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곳에서 물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 개한테 물리고 지나가는 차에 구조 요청을 했죠. 아주 건장한 몽골 형님들 3분이 내리셔가지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 개를 쫓아냈는데, 미친 개였으면은 몽골 형님들한테도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 형님들이 위협하니까 도망갔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 사람이든 개든 곰이든 내가 봤을 때 그 형님들 3명이 위협을 하면 누구나 도망가요. 평범한 자태가 아니셨거든요. 피지컬 아시아 나오시는 분들, 그런 체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셨고, 뭐 아무튼 제가 여기 일요일날 도착해서 월요일날 치료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경과를 좀 보자. 다리가 완전히 땡땡 부었었거든요. 피도 계속 나고 있었고, 그렇게 한 3일 뒤 목요일쯤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육통도 심하고 두통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광견병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두통, 발열, 상처 부위가 좀 지속적으로 욱신욱신 거린다던가. 근데 이 증상이 우연하게도 겹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야. 자전거 여행 유튜버 치킨이또 몽골에서 개에 물려 사망이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나올까봐 구독자분들도 아쉽겠지만 이런 부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쳐 죽여도 모자랄 불효 자식이야.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제발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SOS를 쳤죠. 그때 마침 월요일날 저를 소독해주신 간호사분이 계셔가지고 그 간호사분의 도움으로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렸죠. 5일 전에 개한테 물렸고 상처는 지금 이 상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통이 좀 있다 하고 이제 상처를 보시더니 이 상처가 좀 깊어. 여전히 밴드에서 피가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광견병 주사를 오늘부터 맞아야 합니다. 이 주사는 오늘 맞고 3일 뒤에 맞고 일주일 뒤에 맞고 2주 뒤에 맞고 28일 뒤에 맞고 총 5번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맞아야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괜찮냐? 한 달 동안 이 조그마한 마을에 갇혀있으라는 거야. 뭐야, 여기 진짜 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고민할 건덕지도 아닌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물어봤죠. 혹시 제가 이 병원에서 맞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맞아도 되냐? 네,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하네요. 광견병 주사가 날짜를 꼭 지켜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 이 병원에서 1일차, 3일차, 일주일차 총 3번에 접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뒤에 주사를 또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음 병원이 있는 마을까지 200km인데 산이 좀 큰 게 하나 있어서 한 3, 4일 걸릴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마을 가서 주사를 맞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주사를 맞았으니까 금, 토, 일, 오늘 주사 맞는 날이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병원이 여냐? 아니요,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놔주시는 간호사분이 저를 위해서 병원에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주말에 부모님 만나러 가신다고 오후 3시나 돼야 이 마을에 돌아온다고 해요. 지금 시간은 12시. 지금 왜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냐? 제가 샤워를 10일 동안 못했어요. 숙소에서 먹고 자고 편집만 하다 보니까 샤워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숙소에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 마을 공용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이용해야 되고, 근데 이 마을에 공공 샤워장이 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목욕탕 같은 느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또 오늘 주사 맞으면 샤워 못하니까 그래 주사 맞기 전에 샤워하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식 오늘 오프닝부터 말이 왜 이렇게 많냐? 불안해서 그럽니다. 불안해서. 지금 제 몸에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여기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샤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슬리퍼도 있어요. 샤워할 때 신을 수 있게. 보일러가 있는 거 보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 같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좋다. 널찍하니 좋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10일 동안 샤워를 안 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광견병 초기 증상이 물을 무서워한다. 농담이고, 네, 어쩌다 운이 그렇게 됐네요. 그럼 10일 동안 묵은 때 깔끔하게 씻고 오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 전 처음에 그냥 들어가다길래 역시 마을 공공 샤워장 공짜인가? 했는데 6,000투그릭 지불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기분을 낼 수 있다? 그럼 또 한 10일 참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좀 하고 이따 3시에 광견병 주사 맞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네, 이게 그 광견병 패키지입니다. 주사바늘 보세요. 주사가 상당히 아픕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넣는 거라 더 아픈 건가? 이렇게 2차 예방 접종을 했고. 자, 오늘은 목요일, 오늘 아침에 백신을 맞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루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저랑 같이 달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이 친구들 좀 놀아주고 렛츠고! 근데 얘들아 학교 안 가니? 언제까지 쫓아올 거니?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갔다 와. 자전 고장난 애가 저기 있는데 고쳐주고 온다고 자꾸 알랭키 들고 갔습니다. 발음 왜 이러냐? 뭘 새삼스럽게. 바이바이. 위험하니까 좀 가라 있습니다. Welcome to Mongolia. 땡큐. Mongolia, very good countryside. 오케이. 위험하니까 go to the home. It's dangerous. 차 온다 얘들아. 가라. 와, 여기 배경이 아름다워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 200km 떨어진 토선생계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4차 백신을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200km밖에 안 되는데 왜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출발하냐? 사실 하루 이틀 더 쉬고 출발할까 했는데 토선생계를 병원을 검색하면 나오질 않아요. 무조건 있을 건데 머물렀던 마을 호르고보다 훨씬 큰 마을이거든요. 설령 있다 해도 거기에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미리 출발해서 그 마을에서 재정비를 다시 하고 백신도 맞고 또 먼 길 떠나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 백신이 없으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테르인 차강호수, 드디어 끝이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 마지막 엔딩에 이 호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 호수를 처음 봤을 때 옆에서 캠핑이 하고 싶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머냐? 바다같이 모래가 많네. 똥도 많고. 와, 이거 전봇대 만들어진 것 좀 보세요. 그냥 철사로 이어 붙여놨어. 나무를. 안전한 거야 이거? 나무가 삭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위에 보면 뭐가 많이 갈려있는데. 그래서 전기가 자주 나가나? 몽골이 전기가 하루에 몇 번씩 또 나가더라고요. 이게 바다지 호수야? 파도 치는 거 봐라. 저 뒤에 설산까지. 뷰 하나는 기가 막힌다.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아유, 배불러. 는 농담이고 다음날을 위해서. 이 벌레가 엄청 많네. 날벌레가. 아니 너무 많은데? 이거 뭐야? 뒤에 달라붙어 있는 거 봐. 오! 아니 이게 다 무슨 벌레야? 일단 물가는 아닌 것 같아요.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지금 온몸이 근지럽다. 와, 이거 러브버그급 혐오인데요? 물이랑 좀 떨어져서 텐트를 쳐놨고 지금 대낮같이 보여도 6시 반입니다. 여기 낮이 되게 길어서 10시나 돼야 해가 넘어가요. 물이랑 떨어져도 물소리, 바람소리 다 들려서 제가 원하는 감성 나오는 것 같고, 애초에 물 바로 옆에서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러브버그가 상당히 박멸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사 맞는 것 때문에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병원비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토손생겔 가서 최종적으로 4차 접종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5차까지 맞으라고 했는데 인터넷 좀 검색해보니까, 물론 인터넷의 의사는 아닙니다만 광견병 주사는 4차까지 맞는 게 표준인데 5차까지 맞는 경우는 면역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을 기준으로 맞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면역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5차 맞으려면 제가 아마 러시아에 있을 것 같은데 날짜 맞춰서 딱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감이 안 잡혀요. 만약에 맞을 수 있다면 맞을 건데 어긋난다면 그냥 어긋난 대로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텐트 정리하고 딱 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행히 모기는 아닌데 엄청 귀찮게, 오늘 온도 보니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10도 후반까지 올라가서 자전거 타기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름이 끝나면 여름이 그립고 겨울이 끝나면 겨울이 그립고, 그런데 봄은 항상 반가운 것 같아. 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날씨만 쭉 이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봄을 더 즐겨야겠습니다. 와, 이거 벌레 따라오는 거 보여요? 이거? 여기 원래 게르 캠프 있었나 보다. 이렇게 터가 있네. 내가 봤을 때 여기 게르 캠프 이 벌레 때문에 망했어.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좋구만. 날씨도 풍경도 다 좋아. 여우, 길가에서 물 받았습니다. 오늘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벌레가 엄청 많네요, 길에. 진짜 한 10초에 한 번씩은 얼굴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 나에게 아이템이 하나 있지. 고비 사막에선 이걸 입에 자꾸 모래가 들어가서 샀는데 여긴 자꾸 벌레가 들어가네. 입만 안 벌리면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한 번씩 숨 크게 쉴 때 입을 벌려야 돼. 콧구멍이 작아서 그런가 콧구멍으로 들이마시는 걸로 숨이 부족해. 여기 뭐 마켓이 있거든요? 마을에 식당은 없는 것 같아. 마트에서 뭐 먹을 거 있나 일단 찾아봅시다. 여기 신기한 거 있다. 요구르트 소주 GS25CS 파는 건가 봐. 먹을 게 딱히 없어. 여기 마트 직원분이 저기 길 건너에 식당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식당인가? 전 메뉴? 응? 음식 아무거나 주세요. 이게 뭐지? 응. 친환경 보온 단열재. 너 왜 자꾸 열려?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물 나와. 오씨.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구만. 오. 국입니다. 밥 먹고 싶다. 밥은 없겠지? 무슨 맛이야 이거? 먹을만은 한데 맛이 좀 맹해. 국물이 뭔가 우려낸 국물이 아니고 그냥 물에 소금 탄 느낌? 소금물에 고기맛 나는. 음식은 17,2그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먹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마을을 기점으로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헬로. 공화이가 왔어. 안녕. 사진? 바이바이. 자, 오늘 날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 저 뭐지? 왜 아직도 뭐가 얼어있는 것 같냐? 땅이 되게 올록볼록. 뭐야, 진짜 눈이었어. 산을 오르고 있는데 경사도는 급하진 않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아주 경사도가 높은 곳을 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공사장에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오늘은 게르야. 개념은 똑같아. 이동식 임시 집. 근데 뭘 공사하는 거지? 왜 길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길 있잖아. 오지마. 아, 짜증나. 에이! 아, 나 미치겠네. 오르막에서 왜 이러는 거야? 개새. 아, 여기 왜 비포장이야 갑자기? 근데 여기 공사하는 거구나. 힘들어. 애를 저렇게 키울 거면 왜 키우는 거야 도대체? 너 아직도 와! 미친놈! 걔 좀 묶어놔 그냥. 그래서 사실 가끔 뭐 어느 나라든 집이나 식당 이런 곳에 걔 묶어놓고 키우면 좀 불쌍해 보이긴 했거든요. 묶어놓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얘 나가서 사고 치면 어떡해. 나가서 지나가는 자전거 여행자 다리 물어뜯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아까 걔 쫓아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리가 다 털렸어. 나는 개새끼란 여기 왜 생겼는지 확실히 알겠어. 와, 길은 힘든데 풍경 미쳤다. 왜 올라오니까 이렇게 울창해지는 거야? 희한하네. 오히려 고도가 높아지니까 숲이 더 울창해지냐. 땡큐. 바이바이. 되게 신기하네. 저 멀리서 오다가 약속한 듯이 내 앞에서 멈춰가지고 주문을 내리더니 이걸 줬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누가 보냈어? 껍질이 좀 억센데? 오렌지 느낌? 뭐야 이거 오렌지인가? 씨가 있어요? 원래 귤에 씨 있어? 산 오늘 넘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산 정상까지 7.8km 남았네? 2시간 더 걸리려나? 뭔지야. 아니 근데 이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주변에 캠핑할 곳도 없어요. 공사장에 공사장.
길은 하나밖에 없구만. 근데 왜 하나밖에 없는 길을 포장을 안 하는 거야? 하는 중이긴 해. 알아 나도. 근데 왜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서울에서 강릉을 갈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비포장이 나오는 거야. 물론 저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진짜 궁금해서 왜 아직도 안 돼 있는 건지.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겠다. 여기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캠핑하기 좋은 데를 발견해가지고 저쪽에 바로 옆에 물도 오르고 평평한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구만 고민이. 현재 시각 7시. 멈출만한 시간이긴 한데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는데 서두르지 않을 필요도 없어. 오늘 이 산 정상을 찍고 싶다. 꼭대기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캠핑할 거야. 얼음 위에서 캠핑이나 해볼까? 진짜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는 거긴 해 그건. 진짜 억지 고생이야 그건. 고생을 추적하지 말자고.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난 오늘 산을 끝까지 오를 거야. 난 오늘 산 정상을 갈 거야. 드디어 도착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제가 왜 그토록 오늘 산 꼭대기를 오르고 싶었는가? 자,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몽골에서 계획한 루트 중 최정상, 최고 고도입니다. 몽골을 거대한 산으로 생각한다면 정상에 올라온 거죠. 이 이상 올라갈 곳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몽골에서. 물론 여기를 내려간다고 해서 해수면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산을 탈 거고 다른 나라에서 더 높은 고도를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이 나라 몽골 여기서는 최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여기서 자면 춥겠지만 여기서 잘 겁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케이 일단 텐트부터 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거 맞냐? 아 미치겠네. 비야? 비가 오네? 우와. 무치게다. 와 나 이렇게 큰 비가 살면서 처음 봐. 우와 대박. 진짜 엄청난 태풍이었다. 놀자. 광견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와 너무 춥다. 저 아까 텐트 치면서 씨름했을 때 반바지였던 거 알아요? 자 일단 난로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거 제가 카라코룸에서 공수한 스테인리스 병인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겠습니다. 오오오. 물을 흘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흘린 물은 다시 쓰면 돼. 오 연기 나는 거 보여요? 이걸 바로 쓰면 아주 뜨겁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말에 넣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침낭 안에 넣고 자면은 3-4시간은 버팁니다. 일단은 추우니까 중요 부위를 좀 따뜻하게 데펴주고. 이거 호르고에 있을 때 제가 산 라면인데 궁금해서 샀거든요. 왜냐면 어딜 가나 한국 라면은 파는데 이 친구가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옆에 진열돼 있어요. 중국 라면인데 한국 라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진열돼 있다?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3개나 있어. 이게 뭐지?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마늘같이 생기기도 하고. 오 이거 마늘이네. 다진 마늘이 라면에 들어있다고? 사기 아니야? 아니 냄새가 벌써 너무 좋아. 중국 라면이니까 어울리게 이게 사천 후추거든요. 마트에 있길래 샀어. 추가루를 후추. 아 라면 다 끓은 것 같아요. 면이 되게 얇네 이거. 금방 익는 것 같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온몸이 왜 아프지? 근데 사실 이거 하나로 배가 절대 차진 않을 건데 이거 먹고 빵이랑 피넛버터 한 2-3개 넣어주면 배 찰 겁니다. 몽골 정상에서 먹는 라면. 와 이거 마늘 향이 나네. 기념이다 기념. 참치 까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토선생들 도착하겠다. 광견병 주사 맞는 것만 아니었으면 몽골 나가기 직전일 거예요. 오르고라는 곳에서 거의 2주를 묶여 있어가지고 변수는 변수대로 어쩔 수 없죠? 자연재해였어 그거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거 먹고 푹 자겠습니다. 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저 어떤 분이 잠깐 나와보라는데요? 맛있다. 아차, 감 배워주거든.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핫 워터. 텐트가 희한하게 생겼네. 가야겠습니다. 빵이나 하나 먹고 가자. 진짜 춥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자업자득이에요. 괜히 산 정상에서 캠핑해가지고 산을 내려간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불 리는 없겠지. 아, 여기가 가장 쌀 거예요. 저 갈 수 있겠죠? 길이 내리막이긴 할 건데 비포장이라서 밖에 나가면 모래랑 눈이랑 눈에 같이 들어오고 그게 문제야. 앞이 안 보여. 진짜 문제가 뭐냐면 패킹 어떻게 하냐 이제. 큰일이다 큰일. 뭐 어떻게 되겠죠. 지금까지 어떻게든 됐잖아. 방법이 있을 거야. 차에 자전거 싣고 어디서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는데 저는 오늘 이걸 이겨내야겠습니다. 산에 올랐으면 산을 내려갈 줄도 알아야지. 이 바람이 새벽 내내 불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잘 수가 없어 잠을. 대단하다 대단해. 정경병인 거 보고 얼어 죽겠어. 와 씨, 살려주세요. 패킹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갈 매트리스가 없어 지금. 저기서 물건을 계속 이쪽으로 다 갖다 놓고 여기서 패킹했는데 아니 이거 어디서 날라갔나봐. 어딨니 매트리스야. 나 그거 없으면 얼어 죽어. 야 너 누가 여기까지 가래. 아니 이걸 찾는다고? 그리고 물 들어있던 페트병도 하나 없어졌어. 물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굴러갔지? 출발해볼 건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말이 되냐? 눈이 파도를 치고 있어. 와 너무 춥다.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몸도 시렵고. 날씨가 추우면 카메라랑 핸드폰 배터리가 2~3마리만 집 빨리 달거든. 그래서 배터리 최대한 아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힘든 부분은 영상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움직이면 오히려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무서워. 개 무서워, 개. 한참 내려오다가 시장 같은 건물을 발견해가지고 왔는데 개가 엄청 짖는 거야. 주변에 돈도 없어가지고 이거 핸드폰이라도 던져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건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희한해. 뭐 침대 같은 것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불 지펴주신다. Amat kaki jumti. 이 서덕 홍 바이스클 음식 주문 된대요. 따뜻한 국물 요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와 방수가 되는 거는 상체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진짜 그냥 버텨야 돼. 와 발 동상 걸릴 뻔했어. 이만큼까지 됐는데도 온기가 안 느껴지네. 발이 얼어가지고 지금. 와 스테차를 주셨는데 제가 몽골에 와서 먹어본 스테차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거 분명히 밀크티인데 왜 곰탕 맛이 날까? 야 여기 스지 같은 거 들어있으면은 그럼 진짜 그냥 꼬리곰탕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제 먹은 거랑 똑같은데? 점심에? 맛있어. 뭐지 이거? 간장? 아 이거 원래 간장 뿌려 먹는 거였어? 어쩐지 어제 먹던 거 좀 삼삼하더라니. 이게 꼬요. 좀 꼬요 말아야 사설한테. 여기에 베개를 던져주고 뭐라 하신 거를 보아하니 좀 쉬다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면하고 고기 딱 이렇게 만들었네. 간장 뿌려 먹어볼까? 초록. 짜진다기보단 맛이 깊어져. 야 이거 경치 이거 나홀로 집이 아닙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킬리만자로에서 배운 게 있는데 비 쫄딱 맞으면서 올라갈 때도 그랬고 고산병 걸려가지고 땅에 머리 쳐박으면서 내려올 때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건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움직이면 하쿠나 마타타야. 움직여야 돼.
아이고, 저도 모르게 잠을 엄청나게 자버렸네요. 왜 1시 21분이지? 시간이 이상한데? 일단은 서둘러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서두르지 않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밖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가격은 25,000투구리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에 비해서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잘 샀으니까. 뭐야, 이거 시간 보세요. 이거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니까. 12시 47분이잖아 아까 1시 넘지 않았어요?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간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지 멋대로야. 지보입니다. 후! 빛이다. 오지 마라. 친개들 왜 이렇게 많아? 더 내려온 것 같은데. 새로운 말이 도착했습니다. 큰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와. 아니, 그리고 여기 마을이 규모가 엄청 크네. 문을 왜 문이 닫혀 있어요. 뭐야, 이거 문을 닫아놨어. 여기 마을에 딱히 뭐가 없네요. 마을 초입에 게르 캠프 이런 것만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매일 캠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게르 캠프, 오두막 이런 거 솔깃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슈퍼마켓 가보겠습니다. 여기 슈퍼마켓은 규모가 훨씬 크네. 장난감도 팔고. 부릉부릉. 아까 여기 오는 길에 텐트 치기 괜찮은 곳을 제가 봤거든요. 텐트를 오늘 치긴 쳐야 되는 게 다 젖은 상태로 구겨 넣어가지고 쳐서 말려야 돼. 운동장 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잔디구장. 여기에다가 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사실 잔디를 깔아놓은 거잖아. 진짜 잔디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 팩을 받고 구멍을 내버리면 민폐겠죠? 이 박으면 안 돼. 근데 사실 바람 막아주면 팩 안 박아도 되는데, 팩 안 박으면 상관없지 않을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곧 해도 질 거고, 지금 시간 8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밖에다가 쳐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긴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뒤쪽으로 넘어왔는데 되게 흥미로운 분이 계시네. 야, 근육질. 아, 근데 몽골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체형이 이래. 꼬마의 다리 근육 봐라, 이거. 와,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운동장 나와서 여기 펜스 옆에. 좀 알아, 친구들아. 착하지. 그렇지. 어이구 착해. 난 너네 영역을 들어온 게 아니야. 너네 집은 여기가 아니잖아.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라면을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새로운 맥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슈퍼에서 이 맥주를 본 적이 없지? 이상하게 저 오늘 아침부터 진짜 생고생했잖아요? 근데 기분이가 너무 좋아. 최소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든 것 같긴 해.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 않다.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슈퍼에서 김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퍼에 있는 모든 김밥을 다 구매했습니다. 3개밖에 없더라고. 자, 일단 김밥 맛을 봅시다. 김밥 원래 신가? 김밥이 시면 안 되지 않아요? 신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거겠지? 김밥이 신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3개나 샀는데 마늘가루 넣어주고 4천 후추 넣어주고 빠빠빠빠. 아, 계란 2개도 샀구나. 계란 산 걸 까먹고 있었네. 랄랄랄랄라. 단백질. 라면에 계란을 넣으면 완전 식품. 라면에 계란을 2개 넣으면 완전 식품. 그럼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반주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짠! 자, 아침은 밀크티 산 정상에서 마신 겁니다. 그리고 김밥 하나.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가 다 젖었어. 또 젖었어. 자, 오늘 드디어 4차 백신을 맞을 토손생계를 갑니다. 제가 몽골에서 들릴 곳은 거의 다 들려가지고 오늘 딱히 들릴 데는 없고 바로 토손생계로 직행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토손생계. 완전 도착은 아니고 여기서 5km 더 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바람이 양심이 없었거든요. 보이시나요? 평균 속도가 7이에요. 7. 어이가 없다니까? 날도 하루 종일 흐리고 엄청 추운 거예요. 고도를 2500에서 지금 1750이니까 고도를 내려오면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막 더 추운 거야,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제가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몸살기가 있나? 왜 이렇게 으슬으슬하지? 막 이랬는데, 제가 챗 GPT한테 몽골 토선생계를 대해 설명해줘라고 물어보니까 특징! 엄청나게 추운 곳. 토선생계는 몽골에서도 특히 추운 지역으로 유명한, 겨울 평균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36도, 기록상 마이너스 52.9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음. 그래서 추운 거였구나.
그래. 유독 오늘 부는 바람이 엄청 차요. 진짜 온몸을 뚫는다니까. 칼바람 나락하고 싶다. 제가 이제 어찌됐건 또 여기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오늘 일요일인데 월, 화, 수, 목 4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 싼 숙소 구하기. 두 번째 샤워하기. 샤워 한 2, 3일 안 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3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샤워를 해야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토손생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갈림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면 러시아로 가는 거고, 여기서 남쪽으로 꺾으면 중국 통해서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통해서 가면은 한참을 돌아가긴 해요. 바르나올로 올라갔다가 세메이로 내려와서 세메이에서 알마티까지 또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면은 이게 시간이 넉넉해야 되는데 제가 8월에는 파미르를 가야 돼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느리고 바람이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걔한테 불려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일정이 2주가 늦어졌어. 오늘 하루 웬종일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말을 좀 길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입이 트였네 갑자기. 아까 토선생길이 갈림길이라 얘기하고 또 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알타이를 계획하긴 했었는데 시베리아 불꽃 만나기 뭐 이런. 근데 중국이 참 좋은데 중국은 천국이야. 숙소도 싸고 많고 음식도 싸고 많고. 잘 고민해보고 토선생길을 떠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는 숙소인데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주인 아저씨가 다른 데 알려줬거든요. 토손 카라반 호텔이라는. 비싸 보이는데요? 일단 가봅시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몽골에서 가장 추운 마을 토손생겔의 전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데 왜 이렇게 모여 사는지. 추워서 모여 사냐고. 여기거든요? 근데 클로즈라고 써있는데? 왜 숙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야? 열어주세요. 뭐야? 이거 열려? Hello? Is that room? How much is it? 가격이 제일 싼 방이 15만 투그릭인데요? 와. Is there Wi-Fi and can I do shower also? Okay, I think it's a bit expensive for me, so I compare to other hotel. 15만 투그릭은 1박도 못해. 호텔. 호텔. 오케이. 여기도 호텔인데 여기 모든 방이 풀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행객이 이렇게 많다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방이 풀이면 여기 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근데 아저씨가 또 건너편에 호텔 알려줬거든요. 오늘 호텔 투어한다 야. 아저씨가 알려준 건너편 호텔 여기 10만 투그릭이라네요. 가격을 깎아줄 수도 없고 심지어 샤워도 못해. 너무 가성비가 구려. 그러면은 아까 15만 투그릭 방이 더 낫지.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몽골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면 눈이 와야지 왜 비가 오는 거야. 그냥 텐트 치고 잘까? 병원 앞에서? 샤워도 못하는 호텔방에 하루에 4만원씩 태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 여기도 호텔 같거든요. 창문이 많이 깨져 있긴 한데. 헬로? 호텔. 진짜 어지럽네. 여기도 10만 투그릭이라는데요. 아니 여기는 메인 도로랑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실망스러운데? 심지어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어. 아까 거기는 화장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호텔이라 하면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뭐 그런 곳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거기 6만원짜리 호텔이 여기 가격이 좀 비싼데 다른 곳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바로 오케이 했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면 가격을 조금 깎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가세요. 그러던데? 자, 그렇게 저는 이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제가 병원에 가야 돼서 여기 목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깎아달라. 이렇게 해서 8만으로 깎아준대요. 더 깎아달라. 5만 투그리면 2만원 정도 하는 돈인데 화장실은 공용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의 사람들이 같은 화장실을 써요. 저 멀리 보이는 저 하얀 건물입니다. 여기 뭐 게르에서 사는 사람도 있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쓰긴 하는 건가? 이 마을에 공공 샤워장이 있대요. 샤워는 거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귀여운 이스터에그가 있어서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몽골에서 가장 추운 마을의 마스코트, 이빨이 많은 괴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 방이 전등이 없더라고.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같이 설치를 했어. 커튼도 없었는데 커튼도 달아주시고, 방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무슨 이상한 진짜 구수한 찌린내 같은 게 났거든요. 담배 냄새는 아닌 것 같고 뭔 냄새가 났어. 그래서 지금 창문을 풀로 열어놨어요. 저는 지금 바로 샤워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품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숙소에 머무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근데 다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 같아요. 지도상으로는 이 건물이긴 한데 목욕탕 냄새 나는데? 헬로? 샤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대기 중이래요. 여기 인기 왜 이렇게 많아? 20분이나 기다리는 샤워 시간. 좋구만.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이 소소한 행복.
소소하지 않아. 샤워는 소소하지 않아요. 이 큰 행복. 걔한테 물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 이동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정이 좀 꼬이긴 했는데 늘 그래왔듯 잘 풀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길은 있으니까.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끝내면 섭섭하겠죠? 제가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기분 좋게 2개 끓였습니다. 계란은 딱 3개. 라면 하나에 계란 2개는 괜찮은데 라면 2개에 계란 4개? 이거는 좀 별로더라고. 라면 맛을 흐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라이딩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람이 양심이 없다 그랬죠. 보이나?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평균 속도 7.8. 이게 말이 되냐? 소모 칼로리 4,500. 아마 4,500 그 이상일 건데 주행거리 45. 야, 이런 다이어트가 있나? 1km당 1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자전거를 타는데 속도 7이 말이 됩니까? 자전거를 왜 타냐 그러면?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지? 잠깐만, 이거 면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국물이 없어지고 있어.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걸 가져왔습니다. 요구르트 맛 소주예요. 여기 그림에 요거트가 있거든요? 서울 요거트. 너무 궁금해서 샀어요. 짠. 진짜 소주에 요구르트를 섞었네? 이거 그냥 알코올이 느껴지는 요구르트인데? 역시 소주는 오리지널이야. 아, 그리고 또 신기한 거 하나 샀거든요? 카스 레드. 저 이거 처음 봐요. 아마 한국에는 있겠지? 짠. 도수가 6.9도네. 야, 6.9. 좋은 숫자. 저는 기존 카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도수 조금 높은 게? 여기 밑에 슈퍼에서 김밥 팔길래 하나 사왔습니다. 튼실해. 이 김밥은 10만 안 난다. 오이, 햄, 지단 들어있네. 야, 근본 있네. 아, 그리고 떡밥 회수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병원 가서 병원비 얼마 나왔나 그거 말한다 했잖아요. 병원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가래요. 호르고에서 처음 병원 왔을 때 제가 의사 못 만나고 응급처치만 받았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수납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가세요라 해서 아, 내가 뭐 오늘 진료를 본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그냥 응급처치만 해준 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2번째 의사를 만나고 주사를 맞았죠. 또 물어봤어요. 수납은 어디서 하나요? 가세요라. 3번째 가세요라. 아니 뭐야, 몽골은 병원비를 안 내요? 병원비가 공짜인 나라가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 내는 거야? 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때론 그런 당연한 것들이 소소한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광견병 4차 접종까지 마쳤고, 그리고 병원에서 5차 접종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제 광견병은 끝이야. 그리고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 Just ended a long-term thing, and there was just a fling, meant nothing, yet just a fling and meant nothing.